네, 이번 시간에는 엠파넬을 활용한 구글 뉴스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션 트리거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이 이루어지고 메타데이터 수집과 뉴스 본문 크롤링 단계를 거쳐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obsidian 노트가 생성되는 흐름이고요. 데이터 흐름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수집 단계에서는 노션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썰프 API에서 검색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이제 메타데이터 수집이 되고 이제 수집된 이제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요. 다음 추출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뉴스페이퍼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본문을 추출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플레이라이트로 넘어가서 본문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통해서 본문을 추출한 다음에 추출한 데이터를 정지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마지막 저장 단계에서는 생성된 노트가 이제 블록 포매팅을 통해서 이제 노션 페이지에 추가가 되고 obsidian 같은 경우에는 노트가 생성이 되면 구글 드라이브의 로컬 폴더에 동기화가 되고 이제 obsidian 저장소에 자동 연동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노션 트리거 설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그러려면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어야겠죠.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걸 복제해서 개인 페이지에 추가를 하시면 되고 네, 여기에 이제 필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가서 보시면 이제 무비, 키워드, 채널은 속성이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스테이터스, 버튼, 관계형 연결되는 것들이 네, 화면처럼 보이시고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이사항은 이걸 복제해서 쓰시게 되면 관계형 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관계형이 권한이 없음이 나오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관계형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관계형을 클릭을 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거냐 뜨죠. 그럼 저희가 할 거는 뉴스 크롤링 데이터여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양방향 관계형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추가를 먼저 하고요. 이름을 저랑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뉴스 크롤링 데이터베이스에 넘어가서 키워드 페이지라고 다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노션 API는 여기 사이트에 가서 새 API 통합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션 API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아까 복제를 하셨잖아요. 복제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서 연결 있죠. 연결 버튼에서 연결 추가하기 해서 본인이 만드신 API 통합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션 트리거 연결이고요. 네, 엠파렐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노션을 검색합니다. 노션에서 보면 트리거 두 개 중에 원 페이지 애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크레덴셜 투 커넥트 위드 계정 연결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인터널 인테그레이션 시그릿 있죠. 여기에 아까 생성하셨던 통합 토큰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5분에 한 번씩 페이지가 추가되는 걸 확인해서 워크플로우 실행을 해주세요. 모드는 everyx로 잡고 밸류는 5, 유닛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5분에 한 번씩이라고 세팅이 되고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트렌드 분석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심플리파이는 비활성화를 해주시고 패치 테스트 이벤트를 눌러볼까요? 마지막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장해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검색하시면 이제 에디트 필드라는 노드를 사용할 거고요. 이름은 노드 이름도 지정을 해놨잖아요. 이제 이걸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드명을 바꿔주시고 모드는 매뉴얼 매핑, 필드 투 셋에 에드 필드를 해서 첫 번째 네임에는 무비를 넣어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다 보면은 무비 값이 있을 거예요. 매핑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키워드즈를 잡고 타입을 문자열이 아니라 이제 어레이 배열 형식으로 잡고 강의 안에 써놓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이제 멀티 셀렉트 키워드 데이터를 이제 크롤링에 발로 쓸 수 있는 문자열 배열로 가공한다 라고 일단 설명을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include out other input 필드는 비활성화를 해주신 다음에 execute 스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이시죠? 원 아이템으로 해서 이제 키워드는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다르게 이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스크래퍼의 경우는 배열이 된 게 이제 한 번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사용할 썰프 API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분리해서 넣어야 돼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플릿 아웃이라는 노드를 생성하고요. 노드명을 뉴스 스플릿 아웃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어떤 기준으로 분할할 거냐라는 건데 키워드들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include에는 all other 필드로 잡아주고 execute 스텝을 클릭하시면 원 아이템이었는 4 아이템으로 바뀌게 되고 스키마 모드 경우에는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한 결과값만 보이기 때문에 옆 테이블을 클릭하면 총 4개 아이템이 별도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누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썰프 API를 사용할 건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HTTP 리퀘스트를 클릭을 하고 노드 이름을 뉴스 서치로 만들어 주시고요. self-api.com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처음 화면에 이제 본인이 API 키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self-api 들어오시면 이제 다양한 API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구글도 있고 유튜브, 아마존, 네이버 까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할 거는 구글 뉴스 API를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할 건지에 대한 파라미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코드 to 인티그레이트의 C URL이 있죠. HTTP 리퀘스트에 연결할 값이고요. 개수로 해서 URL은 요걸 사용해라. 쿼리 값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라. API 키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메소드는 개수로 잡는 거고, URL을 이런 식으로 잡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URL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증에서는 제네릭 크레덴셜을 클릭하시고 제네릭 어스 타입은 쿼리어스로 잡아주십니다. 크레이트 뉴 크레덴셜을 하셔서 네임 값에는 이걸 넣고 밸류 값에는 API 키를 바꿀 거라서 보여드리면 여기 값이 있죠. 이거를 이제 밸류 값에 그대로 넣어주시고 쿼리어스 어카운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하기 편하게 self API 어스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편이고요. 각자 알아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nd 쿼리 파라미터를 활성화하고 using field value를 그대로 두고요. 쿼리 파라미터를 여기에 있는 거에 맞춰서 하나씩 세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엔진은 구글 뉴스로 잡고요. 값은 여기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매핑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입력하는 두 개는 한국 지역 한국어 파라미터 값이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는 200개를 잡고, 마지막에 TBS는 QDR W 잡고요. 의미에 대해서는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NG는 검색 엔진이고 Q는 검색 키워드, GL은 국가, HL은 언어, NUM은 결과 개수, TBS는 최근 일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send headers랑 send body는 다 비활성화를 해두시고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총 검색어 4개였잖아요. 4개 아이템에 각각 200개의 관련 구글 뉴스 기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만 들어와 있고요. 본문보다는 포지션, 타이틀, 소스, 링크, 썸네일 등등이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핀을 걸어두고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데이터 전처리하는 걸 진행할 거고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서 코드를 검색해서 코드인 자바스크립트를 잡고요. 이름도 뉴스 트랜스폼으로 맞춰주시고요. 여기 제가 지금 코드를 넣어놨는데요. 이 코드는 강의 안에 보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사이트 필터링이 이루어진다. 키워드 4개에서 200개를 받다 보니까 동일한 URL이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URL 중복을 제거하는 것들하고 self API 응답을 노션 속성 형식으로 변환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와져 있고요. 클릭을 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9개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deactivate라고 돼 있잖아요. 필터를 쓸 거거든요. 지금처럼 워크플로우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 건데, 필터라는 걸 검색하시면 필터 노드가 하나 뜨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뉴스 트랜스폼에서 임의로 1부터 250까지 넘버링을 매겼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얘는 일단 숫자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t 값은 문자열이고 샵은 이제 숫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is greater than or equal to를 해서 여기서 1을 잡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넘버에서 is less than or equal to를 클릭하고 여기서 10을 잡으면 테스트 할 때는 총 10개만 기사를 그 다음 워크플로우 넘기게 되는 테스트 필터고요. convert type where required 활성화를 해서 최대한 자동 매칭이 되도록 여기 이제 끄게 되면 이렇게 deactivate가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켜놓고 하다가 정식 워크플로우가 되면 이렇게 꺼놓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루프 아이템을 걸 건데 200개가 넘는 것들 한 번에 들어가면 과부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지정해서 매일 순차적으로 루프가 돌아가게 하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루프를 검색을 하십니다. 뉴스 루프로 노드명을 바꿔주시고 배치 사이즈를 20으로 여기서 테스트 필터 다음에 넘어가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배치 사이즈를 미안해 10을 했네요.
네, 배치 사이즈를 15로 한 다음에도 돌리게 되면 루프 브랜치가 10개 아이템만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뉴스 본문을 추출하는 것들 진행할 거고요. 네, 뉴스 본문 크롤링이 관련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패스 API라는 걸 통해서 성공이 되면은 바로 넘어가는데, 실패가 되면 플레이 라이트를 거치고 거기서도 실패가 되면 태빌리라는 걸 써서 총 3번에 걸쳐서 뉴스 본문을 크롤링 하게 된다는 거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API가 뭐냐면 저희가 쓸 게 이제 뉴스페이퍼 이제 3K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거든요. 뉴스 이제 본문을 추출하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데 로컬에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HTTP 리퀘스트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웹 기반의 API 서버를 간단하게 구축을 해서 이제 HTTP 리퀘스트를 연결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호출을 할 수 있고 백엔드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값만 가져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 노코드 툴에서 뉴스 익스트랙트하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을 했고요. 레일이라는 별도의 호스팅 사이트에서 프론트엔드를 구성하지 않고 파이썬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기능은 이제 HTML 순수 텍스트만 추출하고 제목, 저자, 발행일, 키워드 자동 파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 파일도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 리퀘스트를 여기서 걸어야 되는데요. 루프에서 패스 API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써놨고, 돈이 아니라 루프 HTTP 리퀘스트를 가져오고 노드명을 패스 API로 구성을 해주시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잡아주시고, URL을 이런 식으로 잡아둡니다. 제가 배포한 거라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인증은 없고, 쿼리 파라미터는 비활성화하고, 샌드 헤더스만 활성화를 해서 이제 유징 필즈 밸류를 그대로 쓰고요. 애드 파라미터 첫 번째에는 컨텐트 타입 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밸류 값에는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샌드바디도 활성화를 하시고요. 바디 컨텐트 타입은 제이슨 그대로 두시고, 그냥 유징 제이슨으로 해서 약간 코드 형식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녹색으로 매핑이 돼서 이 URL에 있는 것들을 본문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에서는 애드 옵션을 클릭해서 첫 번째로 할 건 배치 10으로 두고 인터벌을 1초 정도에, 그 다음에 애드 옵션에서 리스판스를 클릭을 해서 네버 에러를 활성화 시켜주고, 왜냐하면 크롤링이 막힐 수 있거든요. 파이썬 뉴스페이퍼 라이브러리로 웬만큼 하면 90% 이상 추출이 잘 되는데, 동적 렌더링 걸려있는 것들은 뉴스페이퍼 라이브러리로는 뉴스 본문을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에러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넘겨주고요. 리스판스 포맷은 제이슨 형태로 잡아주시고, 애드 옵션을 눌러서 타임아웃을 길게 잡습니다. 여기 밑에 써놨어요. 각 배치 1초 대기하여 서브 부활 방지하고,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두신 상태에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들어온 10개 아이템에 대해서 뉴스 본문이 추출이 되어 있는데, 전부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이트에서는 추출 실패라는 게 뜨게 됩니다. 강화가 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 방법들을 거쳐서 이제 전체를 이제 가져오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크롤링 하는 거 다 세팅한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계처럼 패스 API 성공 실패에 대해서 분기하는 노드가 필요하거든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위치라고 검색하면 노드 추가가 되고, 노드 이름을 바꿔주시고 패스 API 스위치로 명확하게 바꿔주시고요. 여기 이제 루팅 룰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보면 석세스가 있죠. 석세스 있는 필드를 가지고 오고, is equal to로 그대로 두시고, true가 나오게 되면 리네임 아웃풋을 활성화해서 이거를 성공으로 표시를 하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석세스 필드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폴스 값이 나오면 실패를 간주를 해달라 라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마지막에 convert type to where required는 매칭되는 거니까 활성화를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 성공과 실패가 생기죠. 그래서 석세스 성공인 거는 이쪽으로 가고 실패인 거는 이쪽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세팅을 할게요. 성공을 했으면 코드 노드를 연결해서 코드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연결해서 이거 구분되게 표시를 해 두시고, 목표는 정말 깔끔하게 뉴스 본문만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클리닝 코드를 더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패스 API 클리닝이라고 노드 이름 이렇게 하고, 클리닝 스크립트는 최대한 정규화 형태로 구현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실패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실패를 하게 되면 플레이 라이트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플레이 라이트는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브라우저 자동화 라이브러리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 필요한 동적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본을 추출하는 웹 기반 API 서버입니다. 서비스도 똑같이 레일웨이를 통해서 배포를 했고 코드도 커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크로미엄 브라우저 헤드리스 모드가 실행이 되고 동적 콘텐츠 이제 렌더링 후 본문이 추리되고 이미지 CSS 리소스 차단을 해서 빨리 크롤링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 파일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커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플레이라이트이 어떤 식으로 이제 크롤링을 해오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개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밀어넣는 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저희가 하는 거는 한 번에 자동화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엠파넷을 쓰게 되고 노드들이 붙게 되는데 자동화가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 바로 노코드 개발 툴을 통해서 데이터들 수집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파일 하나를 실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라이트이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게 되면 크로미엄 브라우저가 돌아가서 자동적으로 캡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들을 가져와 주거든요. 이걸 패스 API로 구성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 API 뉴스페이퍼 라이브러리랑 플레이라인만 쓰면 95% 정도는 뉴스 본문이 추출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HTTP 리퀘스트 골드로 패스 API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세팅을 해볼 거고요. 일단 실습하실 분들은 제가 올린 사이트 URL을 그대로 써도 돼요. 만약에 저처럼 엠파렌 클라우드나 이제 레일웨이 호스팅이 아니고 로컬에 그냥 도커로 해서 이제 엠파렌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컬 호스트로 바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스위치에서 성공 말고 실패 HTTP 리퀘스트를 클릭을 하고요. 노드 이름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바꿔주시고 그 다음 메소드는 포스트 잡고 URL을 제가 지정한 요 URL을 잡아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증은 없고요. 샌드 쿼리 파라미터도 비활성하고 샌드 헤더스만 활성화를 해서 네임을 컨텐트 타입 그 다음에 밸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샌드 바디 활성화를 해서 바디 타입 제이슨 스페시파이 바디는 유징 제이슨으로 잡고 아까랑 동일하게 회색이 뜨는 건 이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색으로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를 실행하면 이전처럼 녹색 색깔로 필드 매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배치는 1로 듭니다. 플레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배치는 1로 하고 그다음 리스판스에서 똑같이 이제 네버 에러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다음 리스판스 포맷을 리슨으로 잡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타임아웃을 클릭해서 타임아웃은 길게 잡아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플레이라이트 같은 것도 잘 가지고 오는데 혹시나 모르는 그 UI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노드, 클리닝 노드를 써서 깔끔하게 정제를 할 거고요. 코드인 자바스크립트를 클릭을 했네. 노드명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도 제가 보면 여기 있는 코드를 가져와 달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여기 붙여주면 되고 예외 케이스들에 대한 정규식 함수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세이브를 누르고 지금은 이제 이 플레이라이트까지 왔죠. 보시면 패스 API에서 성공 실패가 분기가 되고 플레이라이트에서 성공 실패가 분기가 되잖아요.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면 스위치 노드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스위치 노드를 잡고 노드명을 플레이라이트 스위치로 바꿔주시고 세팅을 하는데 그 크롤링을 본문 추출이 실패했는데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유값들이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게 100자가 넘어갈 때가 있고 그러면 석세스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스위치고요. 밸류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들어가는 타입은 스트링이 아니라 넘버를 해서 여기 보시면 is greater than or equal to를 해서 자 이상이면 리네임 아웃풋에서 아웃풋 네임 성공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써서 이번에는 넘버에서 is listed만 해서 미만이면 실패로 간주를 해주세요 라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패를 잡고 컨버트 타입을 활성화를 해주시고 다시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성공 실패가 다시 분기가 되게 되고요. 지금 세팅할 건 이제 태빌리라고 하는 사이트를 세팅을 할 거고요. 태빌리 사이트는 검색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API 키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월 1000 크레딧이 이제 계속 무료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다 해서 안 될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이제 3단계로 태빌리를 구성했고요. 태빌리 중에서 뭐 태빌리 서치, 크롤, 다 다양한 API 레퍼런스가 있는데 저희가 쓸 거는 이미 URL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빌리 익스트랙트를 쓸 거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TTPS를 클릭해서
실패했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세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C URL을 보면 개발자 문서에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세팅을 할 거고요. 메소드는 포스로 잡고 URL은 아까 이제 사이트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걸 거고요. API 토큰 넣는 데가 이제 헤더 값으로 돼 있잖아요. 인증해서 제네릭 크레덴셜 타입을 잡고 아까는 이제 코리어스였는데 지금은 헤더어스를 잡고요. 크레덴셜 눌러서 네임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문서에 나온 거 있죠. 네,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에는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밸류 값에는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죠. 베어 그 다음에 띄우고 토큰을 넣는 형식이어서 베어로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우고 본인이 이제 받은 이 태블릿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밸류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이브 누를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쿼리는 비활성화, 헤더스는 활성화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샌드 바디를 활성화해서 바디 타입은 JSON으로 두고 스페시 바디는 빌드 벨로우로 두시고요. 지정한 값을 네임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URL을 이전 거 활성화했으면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누르면 회색으로 일단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바디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번에는 네임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여기 밸류 값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베이직이 있고 어드밴스드가 있어요. 베이직도 추출이 깔끔하게 잘 되는데 저희는 태블릿을 최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복잡한 것까지 추출이 되는 어드밴스드 모드를 써서 추출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전에 했던 거 작업과 동일하게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클리닝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코드인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노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안에 들어간 자바스크립트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콜아웃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이거 세이브를 누르고 자동화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게 나올 수 있죠. 필터 노드를 하나 더 씁니다. 필터 노드를 보시면 필터명을 이런 식으로 잡아 두고요. 필터 노드를 어떻게 쓰냐면 밸류1을 메소드에서 이제 플레이 라이스로 폴링이 되면 플레이 라이스로 나오고 패스 API로 되면 패스 API로 나오고 그 다음에 태블릿로 되면 태블릿로 나오도록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메소드 방법이 태블릿로 나오는 것까지만 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한 데이터만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도 추출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세팅해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추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들 마지막으로 하나로 모을 건데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머지라는 병합 노드를 쓸 거고요. 여기서 모델은 append로 두시고 넘버 오브 인풋은 3개로 둡니다. 인풋 총 3개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죠. 첫 번째 거는 패스 API 성공한 거, 플레이 라이드에서 성공한 걸 인풋 2로 넣고 마지막에 태블릿까지 거친 것들을 인풋 3로 넣어 두시면 되고요. 노드는 보기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루프는 끝이 났거든요. 루프가 끝나는 설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머지에 있는 끝을 끌어서 루프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노드는 루프가 끝난 다음 돈 플러스 이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루프를 이제 한 번에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전체 익스큐트 워크플로우를 한 다음에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2번 루프가 돌아간 거고 2번 돌아가고 마지막이 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개가 뜨고 2번 돌아갔다라고 표시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클리닝 된 결과를 보면 총 10개 중에서 2번 다 9개의 아이템은 패스 API, 뉴스페이퍼 라이브러리를 처리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UI 메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실제로 본문만 추출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플레이 라이스로 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플레이 라이스를 통해서도 잘 추출이 되었다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설명했듯이 플레이 라이스로 됐고 패스 API면 뉴스페이퍼다 라는 거고요. 그 20개 돌렸을 때는 태블릿로 넘어가는 게 없고 3개가 머지로 병합이 돼서 루프가 종료가 되면 던 브런치로 가서 20개가 다음 한 번에 보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59개를 돌린 결과를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15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테스트를 돌린 결과고요. 시간은 한 18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고 아까는 이제 259개였는데 4개 정도 사이트가 보니까 마이너한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락 처리를 했고 그 외 255개를 26번 루프를 돌리고 27번째를 돈으로 가는데 제가 아까랑 다르게 뉴스필드라는 것들을 추가해서 핀을 걸어놨어요.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결과물을 볼까요? 그러면 총 253개 중에 205개가 이제 패스에 추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플레이라이트에서 50개,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 11개가 추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2개 정도는 크롤링 어렵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났고요. 몇 개만 열어보면 콘텐츠를 보시면 뉴스 텍스트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플레이라이트 열어보면 얘는 이제 폴스가 나온 거죠. 플레이라이트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보낸 거고, 이런 것들은 수집이 잘 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태블릿에서 보면 여기는 거의 들어와 있진 않죠. 이 정도로 잘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인 뉴스 본문 크롤링 단계가 끝나게 되고, 수집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필드, 필드라는 노드를 사용을 해서 매뉴얼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고,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 투 셋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타이틀 메타데이터는 다른 데 있잖아요. 뉴스 트랜스폼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긁어서 매핑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뉴스 트랜스폼이란 노드에서 그 아이템에서 얘가 가지고 왔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전 거라면 이런 이제 노드 참조가 붙진 않고요. 마지막 뉴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콘텐츠에 있는 것들을 바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이 값은 그대로 매핑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처음부터 돌리다 보면 이것도 계속 연달아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액티베이트를 해놓을게요. 보시면은 루프 단에 있는 것들은 액티베이트 해놨고요. 실제로 워크플로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액티베이트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필드 다음에는 블록 데이터라는 코드 노드가 붙는데요. 노션 DB에 저장할 이제 블록 콘텐츠를 생성하는 겁니다. 노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프로퍼티니까 바로 이제 속성 업데이트 하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블록 컨텐츠 있잖아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엠파넷에서 제공하는 그 노션 노드로 일일이 이렇게 매핑하기에는 손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럴 때는 노션 API로 바로 업데이트 시키는데, 그러려면 블록 형태로 구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해 볼게요. 노드명을 바꿔주시고 코드를 업데이트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잉크를 걸어놨죠. 구글 뉴스 수집 데이터 노션 블록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돌리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이제 executing 워크플로우가 나오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노드들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뭐 엠파렌 사이트 메모리 부족이든 뭐 부족 현상이 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안들이고요. 노드 자체는 안 되는데, 여기 처음에 워크플로우부터 상관이 없거든요. 전체로부터 돌리면 되는데, 하나 수정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모드를 일반 모드로 쓴다고 했는데, run once for all 아이템으로 쓴다고 했는데, 이거를 run once for each 아이템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처음부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253개 아이템이 각각의 블록 형태로 지정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알람이 떴기 때문에 과도하게 펜을 걸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노션 루프를, 노션에 들어갈 때도 253개가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루프를 걸고요. 이렇게 해서 루프를 클릭을 하고요. 이제 루프명을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배치 사이즈는 일단 불어둘게요. 일단 노션 루프까지만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것도 실행시킬 때는 처음부터 빠르게 실행해도 잘도 되고요. 그럼 20개 아이템이 이제 배치 처리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분석 키워드를 복제해서 가지고 오셨고, 뉴스 크롤링 데이터도 관계형으로 연결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가지고 계신 상태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 거고, 만약 새로 이제 생성하실 분들은 여기 조건에 맞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노션 API 생성 방법이랑 연결 방법까지 여기 있죠.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 바로 노션 DB 연결하는 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분야 루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것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토큰 생성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셨으면 뉴스 크롤링 데이터 이거를 잡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그냥 똑같이 뉴스 크롤링 데이터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심플리파이는 비활성을 해주시고, 이제 프로퍼티를 각각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뜨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옵션부터 채워 넣을게요. 아이콘 타입은 파일로 잡고, 아이콘은 구글 뉴스 아이콘을 쓸 거라서 이런 식으로 붙여 넣고요. 이제 매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개 정도만 진행을 해보면, 데이트는 직접 입력하시지 마시고 뉴스필드에 가면은 타임이죠. 여기를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제 카테고리죠. 카테고리는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형식이 다르게 돼 있죠. 왜냐하면 노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할 때는 최대 이제 2000자 이내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1950자로 자르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관계형 유형 같은 경우에 이제 add 아이템 누르고 페이지에 id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션 블럭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노션 DB 옆에다가 추가를 할 거고요. 이름을 먼저 바꿔주고 여기 들어가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노션 개발자 API 레퍼런스에 가면 append 블록 실선 이걸 써야 되거든요. 이건 패치로 하라고 돼 있고 URL이 나와 있고 여기 파워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헤더는 뭐 입력하고 콘텐츠 타입 이렇게 입력하고 특이한 건 노션 버전을 입력을 해야 된다. 저번 시간에도 진행을 했던 거라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패치로 잡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값을 중간에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블락 아이디를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URL 형식에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인증도 이제 이전 형식이랑 동일하게 제네릭 크레덴셜 타입을 잡고 그 다음에 헤더스를 잡겠죠. 그러면 네임은 이렇게 어드리뷰에이션 넣고 여기 들어가는 밸류 값은 반드시 베어러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여러분들의 이제 API가 있죠. 토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하고 여기 계절명도 분류하기 편하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쿼리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화를 하고 헤더를 활성화해서 이걸 그대로 넣는 거거든요. 노션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다. 그래서 밸류는 2025년 9월 3일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샌드 바디를 활성화해서 바디 컨텐트 타입은 제이슨이고 스페시파이 바디는 이거는 유징 제이슨으로 바꾸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제이슨의 블럭 데이를 통해서 이제 노션 블럭 형식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제이슨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API 형식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노드 연결이라고 여기 써놨죠?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20개씩 돌려서 노션 DB 업데이트하고 노션 DB 안에 있는 페이지 블럭 컨텐츠를 업데이트한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실행을 전체적으로 해봐서 결과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얘까지만 같이 볼까요? 지금 노션 블럭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블록된 데이터에 넣었죠. 타이틀을 링크를 걸고 소스,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컨텐츠가 굉장히 잘 추출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션 데이터베이스랑 블록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시간은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뉴스보 본문 수집하는 게 18분이고 7분이면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50개 정도면 25분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션 DB에 보면 이렇게 253개가 메타데이터가 잘 들어왔고 그 다음 관계형 연결이 돼 있고 분석 키워드 페이지에 관계형으로 연결된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과정 옵시디언 노트랑 노션 블록 콘텐츠 최종 추가를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소집한 뉴스 본문 있죠. 전체를 이제 통합하는 코드를 써서 위해서 루프는 끝났으니까 돈으로 가서 코드 노드를 추가를 해서요. 올 뉴스데이 해주시고 강의 안에 올려놓은 코드 있죠? 보면 수집한 본문 추출하고 그 다음에 노션 키워드 페이지 아이디 가져오고 썸네일도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래야지 보고서 같은 거 생성될 때 샘플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놨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받아오는 노드가 뉴스 필드에서 받아오잖아요. 지금 실행시키면은 계속 업데이트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디액티베이트를 걸어두겠습니다. 루프까지 액티베이트를 걸어놓고 해볼게요. 뉴스 본문이 다 이게 추출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옵시디언 노트를 생성할 에이전트를 붙이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한 걸 클릭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옵시디언 회사에서 이제 엠파렌을 제공한 에이전트 노드인 것 같고 일반 에이전트 클릭해서 쓰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서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롬프트 유저 메시지를 여기 있는 것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넣게 되고, 스페시픽 아웃풋 파서를 활성화해야지 에이전트 이제 아웃풋 파서라는 게 기능이 여기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시스템 메시지,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전체 뉴스 입력값도 나오고, 그 다음에 틱 모델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부분도 여기다 설명되어 있어요. 챗 모델도 오픈 AI를 쓰는데 생성 방법을 사이트 가서 하시면 되고, 모델은 4.1로 잡고요. 여기 이제 API 키만 입력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토큰은 맥시멈으로 넣고 한 2768 토큰 넣고, 샘플링은 0.2, 시간은 18만, 그 다음에 타피는 1.0으로 잡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여기 밑에 되어 있습니다. 파서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옵시전 노트를 생성하기 위한 특정한 포맷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에디트 필드 세트 노드를 실행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필드 셋에 이제 마크다운 스트링을 넣고, 나머지는 세팅 값을 두시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걸 클릭해서 열어보면 태그를 걸고, 원래는 첫 번째 썸네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썸네일을 보다가 괜찮을 것 같은 임의로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나온다. 여기까지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디가 있고, 타이틀, 옵시디언 노트 안에 컨텐츠, 그 다음 태그들이 걸려 있고요. 세트 노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이 들어가는데, 위에는 태그, 여기는 이제 샘플 이미지가 붙고, 나머지 이제 노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컨버터 투 파일에서 컨버터 투 텍스트 파일 있죠. 이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인풋 필드는 마크다운 파일로 하고, 인풋 아웃풋 파일 인필드는 데이터 옵션, 애드 옵션을 해서 파일 네임을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 타이틀 값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누르시면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하는 거라서 파일 생성이 완료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1편, 2편 영상에서 충분하게 소개를 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계정 연결하는 방법들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엠팔은 계정 연동하기 있죠.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대로 참고해서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소스 파일, 오퍼레이션 업로드, 인풋 데이터, 필드 네임 데이터 잡고, 파일 네임도 여기 있는 타이틀을 가져오는데 뒤에 이제 MD, 이제 마크다운 파일로 생성해달라는 거고요. 페어런트 드라이브는 마이 드라이브인데, 여기 이제 페어런트 폴더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서 또 설명드렸지만, 내 컴퓨터에서 이제 새 폴더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이제 로컬 이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설치를 하시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이제 로컬 폴더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말고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추가를 해놓으면 구글 드라이브 자동 백업이 되고, 로컬 폴더에서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하는 건데, 먼저 내 컴퓨터에 새 폴더 생성하고 새 폴더와 구글 드라이브를 동기화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캡처를 찍어 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옵시디언 볼트도 연동을 합니다. 제가 옵시디언 설치부터 볼트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 컴퓨터에서 새 폴더 생성하시고, 구글 드라이브도 동기화에 새로 생성한 폴더를 이제 매칭을 하시고, 옵시디언 볼트 이제 저장소 생성할 때 그 폴더를 다시 지정해주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만 업로드를 해도 옵시디언 노트가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된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어런트 폴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트렌드 리서치라는 폴더를 이제 새 폴더로 생성했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내 컴퓨터 안에 파일들이 쌓이게 되고 옵시디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옵시디언에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케이파 데몬터스 마마 어워즈라는 파일명으로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컬 폴더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옵시디언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태그가 붙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프롬프트에 의도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에 대한 것들이 콜아웃과 이제 블랙 포인트가 같이 병행돼서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좋게 나오고, 그다음 보도 경향, 긍정적, 부정, 중립적인 이제 문장 형태들 나오게 되고, 그다음 키워드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감성 분석이라고 해서 이 키워드가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감성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들이 나오고, 수합 분석이랑 그다음 밸류 체인까지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정책 제언까지 넣어놨고요. 이렇게 하면 옵시디언에 대한 저장은 끝이 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여기 노션 분석 키워드에 대한 결과값이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옵시드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저장되는 것들을 쓸 거고요. 일단 연결하고 올 뉴스 데이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실질적으로 세팅하는 거는 위에 있는 옵시디언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차이가 나는 거는 유저 프롬프트랑 그 시스템 프롬프트, 여기서 차이가 나거든요. 유저 프롬프트도 노션 키워드 페이지 아이디 들어간다 차이만 있고요.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 실제 결과물을 보면 마지막에 노션 블록 변환 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제가 노션 블록 에이전트를 간단하게 돌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이는 게 코드 노드를 생성해서 블록 포맷이라고 이름을 잡고 마크다운 투 노션 API 블록 스크립트 있죠. 이런 식으로 블록 콘텐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블록 포맷을 한 다음에 블록 이제 업데이트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블록 업데이트 부분도 우리가 아까 했었던 노션 블록 있죠. 형태가 거의 동일하고요. 그 URL 여기 all use data 키워드 페이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바꿨고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똑같고 이거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여기 제이슨에는 이제 제이슨으로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타임아웃은 길게 잡아서 혹시나 모를 문제의 사항들에 대해 대비를 해놨고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보시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생성을 해볼까요? 들어가서 보시면 옵시디언이랑 똑같은데 이제 콜아웃 형태가 틀려진다는 점 굉장히 깔끔하게 노션에도 잘 저장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현하려고 했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 파일은 여기 이제 두 개의 노션이 있고 이제 이 실습 파일은 더블 올렸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를 하면 이제 블로그 있죠. 네이버 블로그를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텍스트 마이닝을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